글로벌 해운마켓의 현황을 제가 한 장으로 작년에 드렸던 거를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운마켓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 자체가 밸런스 자체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105.8%입니다. 이게 수요 자체보다 공급이 초과된 양이 105.8%고요. 여기는 지금 현대상선의 물동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지금 한 40만 정도를 더 늘리면 이거 자체는 110%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재 시점이 아니라 2021년 시점입니다. 2021년 시점에 수요 자체가 훨씬 더 공급보다 떨어지면서 밸런스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은 제가 꼭 넣는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맞는 거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1, 2, 3차랑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했던 것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존재를 하면서 산업이 변화가 됐는데 4차 산업혁명은 해당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왔지 창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해운 컨테이너 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서비스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단 저희 서비스가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또 선사들의 스케줄. 그러니까 참고로 저희 인트라는 한 60개 선사와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60개 선사의 스케줄을 갖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와서 저희 스케줄을 조회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제일 적합한 스케줄을 골라서 선사 쪽으로 부킹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크게 미래선박 기술 대응이라고 해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마치 이런 걸 크게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사항들은 지금 한국해양대학뿐만 아니라 여기 와 계신 모든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지금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과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비춰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7, 8년, 길게는 10년 동안에 미래선박에 대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연구 개발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반 상승용 또는 여객선용 실질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여객선이나 상선용으로는 지금 실증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에 대한 어떤 기술 대응도 예전에 그 조선산업에 상당히 저희들이 크게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미래 선박 건조에 대한 어떤 조선산업도 같이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양대학에서 아주 멋진 비전을 갖고 또 그런 우리 시험 인증센터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이 기반이 돼서 많은 IMO 문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표준이 우리가 만든 표준이 또 세계적인 표준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떠냐?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게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내년도 R&D 오면은 예타 통과돼서 그거 하면 다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계획은 잘 세우는데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행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가서 보면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항은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30년까지 20조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부두, 방파제, 호환, 도로 뭐 이런 부분들이 LNG 벙커링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부두가 있고 우리 기타 부두가 있는데요. 운영 중인 부두가 22개 선석이 있고 공사 중인 부두가 6개 선석이 있는데 이게 정부 정책 기본 계획이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뭔가 하면은 사실 기타 부두가 신항에 빨리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소형 선박들, 근해 선박들 이런 화물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신항이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 다 셔틀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운송비하고 이런 게 엄청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모순만 만드는 거죠. 모순만. 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두들도 좀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계획 단계라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SK온에서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트 세이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 세 가지 추구 가치를 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그다음에 에코 프렌드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쪽은 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십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컨디션 베이스 메인테넌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 그 세 가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GHG 결국 그다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속스, 녹스, BWN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결국 GHG일 텐데 그 GHG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분에서 현재 LNG fuelship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결국 GHG 관점에서 LNG fuelship이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결국 여러 가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들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선사에서 GHG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향후에 어떤 감축까지 갔을 때 100%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설치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GHG 레귤레이션 자체가 향후에 트레이딩 개념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내지는 조직은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